순이가 23세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가진 거라곤 혼수 이불 한 채가 전부였다. 남편 덕수는 멀쩡한 사람이 일을 해도 석 달을 못 가고 그만뒀다. 이 일은 나랑 안 맞아. 그 말만 되풀이하며 방에 누워있는 게 일상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혀를 찼다. 가난한 집 딸이라 그런지 팔자가 사나워. 첫째 민수가 태어나고 2년 만에 둘째 민지가, 또 3년 뒤 막내 민호가 태어났다. 새 아이를 업고 키우면서 순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았다. 남는 건 푼돈이었지만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다 보면 손등이 트고 갈라졌다. 저녁에는 공장에서 부품 조립 일을 했다. 남편은 그 사이 아이들과 텔레비전을 봤다. 지금껏 그렇게 살았다. 다행히도 통장에 돈이 조금씩 모였다. 순이는 작은 땅 한 평을 샀다. 또 몇 년을 모아 조그만 집을 샀다. 시댁 식구들은 그 돈 어디서 났냐며 수군댔지만 순이는 묵묵히 일만 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자 학원비가 필요했다. 순이는 새벽 배달 일까지 시작했다. 등이 휘고 무릎이 아파도 참았다. 삼남매는 모두 대학에 갔다. 순이의 등골은 더 휘었지만 마음만은 뿌듯했다. 엄마, 나중에 크면 효도할게요. 아이들의 말에 순이는 웃었다. 너희들 잘 되는 게 효도야. 55되던 해 가을 순이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다. 말기 췌장암. 의사는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했다. 순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집에 돌아왔다. 통장을 꺼내보았다. 그동안 모은 돈 산 땅, 집. 이제 조금 숨 돌릴 만한데. 순이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석 달 뒤 순이는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남편 덕수는 영정사진을 보며 고생만 시켰네 하고 중얼거렸다. 순이가 떠나고 10달이 지났다. 덕수가 집안 식구들을 모았다. 제가 재혼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놓았다. 벌써? 아직 제사도 안 지냈는데. 덕수는 고개를 숙였다. 혼자 살기 힘듭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필요하고요. 새댁 지영은 35이었다. 키가 크고 화장이 진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지영은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손에 굳은 살이 하나도 없었다. 순이의 거칠었던 손이 떠올랐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다. 하지만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2주나 다녀왔다. 동서 영자가 물었다. 형님, 신혼여행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지영은 웃으며 답했다. 한 1,000만 원쯤? 지영은 집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 집안 구조를 바꿨다. 이 벽지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주방도 리모델링 해야 해요. 순이가 10년을 모아 산 집이었다. 영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언니가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한 벽지였다. 석 달 뒤 지영은 또 해외여행을 갔다. 이번엔 일본이었다.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명품백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 얼마 안 했어요. 면세점에서 샀거든요. 지영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다. 그 가방 하나 값이 순이 언니가 몇 달 동안 새벽 배달하며 번 돈이라는 걸. 명절이 되자 지영은 부엌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저 요리 못해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나왔다. 순이는 명절 전날부터 밤을 새워 음식을 만들었는데 영자와 막내 동서가 부엌 일을 도맡았다. 지영은 거실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어느 날 영자는 형님 집에 들렀다. 거실 탁자 위에 여행 책자가 놓여 있었다. 이번엔 몰디브였다. 형님, 또 여행 가세요? 지영은 환하게 웃었다. 네, 다음 달에요. 신랑이 가자고 해서요. 영자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형님 수입으로 그렇게 자주 여행 다닐 수 있어요? 지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우리 집안일이잖아요. 집에 돌아온 영자는 남편에게 털어놨다. 형님네는 돌아가신 형님이 모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형님은 그 돈 한 푼도 못 써보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렇게 쓰고 있으니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순이 언니의 거친 손, 휜 등 아픈 무릎이 자꾸 떠올랐다. 언니는 한 번도 좋은 옷을 사 입어보지 못했다. 해외여행은커녕 제주도도 못 가봤다. 그런데 지금 그 돈으로 지영은 명품을 사고 해외를 누비고 있었다.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언니, 이대로는 못 보내요. 어느 봄날 오후 영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무거운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어젯밤 꿈에 순이가 나타났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저 너무 억울해요. 눈을 못 감겠어요 라고 하더라고.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 나도 처음엔 큰애가 재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혼자 사는 게 힘들잖아.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저지영이란 여자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명절에도 부엌에 안 들어오고 하루 종일 쇼핑이나 여행 생각만 하고.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게 너무 속상해서 잠을 못 잤어요. 형님이 평생 모은 돈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손이 트고등이 휘도록 일했는데. 그 돈 한 푼도 제대로 못 써보고 갔잖아. 근데 지금 그 돈으로 저 여자는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있어.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님, 저도 형님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형님은 제주도 한 번 못 가봤어요. 좋은 옷 한 번 못 사 입어봤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영자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순이 이대로 보낼 수 없어. 내가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어떠냐?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생각해 본 게 있어요. 형님이 모은 재산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덕수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순이가 혼자 관리했대. 형님 친정어머니한테 여쭤보면 어떨까요? 형님이 혹시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영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 당장 가보자. 순이 어머니도 딸 생각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데. 이튿날 두 사람은 순이의 친정을 찾았다. 순이의 어머니는 두 사람을 보더니 눈물부터 흘렸다. 우리 순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죽고 나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요. 어머니.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이 혹시 통장이나 땅 문서 같은 거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순이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낡은 수첩 하나를 들고 나왔다. 순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이걸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잘 보관해뒀다가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꼭 필요할 거예요. 라고요.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로 통장 번호, 땅 지번, 예금액이 적혀 있었다. 영자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다. 이제 시작이야. 시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일요일 오후 덕수의 집에 가족들이 모였다. 시어머니가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덕수와 지영, 그리고 삼남매 영자 부부와 막내 동서까지 거실에 둘러앉았다. 오늘 너희들 어머니 얘기를 해야겠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민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 왜 갑자기 엄마 얘기를? 가만히 들어. 시어머니는 영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는 순이가 남긴 수첩을 꺼냈다. 형님이 친정어머니께 맡긴 거예요. 여기 형님이 평생 모은 재산이 다 적혀 있어요. 지영의 얼굴이 굳었다. 민수가 수첩을 받아들었다. 이게 뭐야? 여기 보세요. 영자가 수첩을 펼쳤다. 이 통장, 잔액이 8천만 원이에요. 이 땅은 지금 시세로 2억이 넘고요. 여기 이 예금은 5천만 원. 모두 형님 명의예요. 민수의 손이 떨렸다. 나는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모아놨는지. 딸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그 돈 언제 모았어요? 엄마는 늘 아껴 쓰고 우리한테만 주셨는데.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 엄마는 자기는 한 푼도 안 쓰고 너희들만 생각했어. 좋은 옷 한 번 못 사 입고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돌아가셨어. 영자가 지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형님, 요즘 명품 가방 많이 사셨죠? 지난달 몰디브 여행 비용이 얼마였죠? 그 돈이 다 우리 형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번 돈이에요. 지영이 변명했다. 그건 신랑이 쓰라고 해서.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막내 동서가 차갑게 말했다. 형님 장례식 끝나고 1년도 안 됐는데 유럽 여행 가면서 몰랐어요. 리모델링 하면서도 몰랐어요. 막내 민호가 아버지를 보며 소리쳤다. 아빠는 뭐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덕수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잘못했다. 엄마한테 미안해. 시어머니가 수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 재산은 순이가 번 거야. 순이 자식들 것이고 내가 쓸 돈이 아니야. 어머님, 저는 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돌아가신 형님이 평생 모은 재산 제대로 관리해야 해요.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요. 딸 민지가 수첩을 꼭 안으며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덕수는 지영을 돌아보았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화려했던 그녀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사라졌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부터 이 집안은 달라져야 해. 순이가 흘린 땀을 함부로 쓸 수 없어. 알겠니?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영의 명품 가방이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 가방이 이제는 부끄럽게만 보였다. 영자는 가슴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니, 이제 조금은 속이 시원하시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덕수는 순이 명의의 재산을 모두 정리해 3남매 명의로 분배했다. 땅은 아이들 앞으로 등기를 넘기고 예금은 3등분해서 각자 통장을 만들어줬다. 엄마가 너희들 생각하며 모은 돈이야. 함부로 쓰지 마라. 덕수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지영은 더 이상 명품 가방을 사지 않았다. 해외여행 얘기도 꺼내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명절이면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거들었다. 서툴렀지만 영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지영이 영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동서, 저 정말 몰랐어요. 형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영자는 차갑게 답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라도 제대로 사세요. 민수는 일자리를 하나 더 구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엄마가 일평생 일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그는 처음으로 일하는 것의 무게를 알게 됐다. 삼남매는 어머니 산소를 자주 찾았다. 딸 민지는 산소 앞에서 울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해준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제라도 잘 살게요. 엄마가 모아준 돈 소중하게 쓸게요. 막내 민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싶어요. 저도 돈 벌어볼게요. 처음 받은 월급으로 어머니 산소에 꽃을 사갔다. 시어머니는 영자와 함께 순이의 산소를 찾았다. 순이야, 이제 좀 편히 쉬어라. 내가 흘린 땀 헛되지 않게 했다. 내 자식들이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엄마였는지. 영자는 산소 앞에 술 한 잔을 따르며 말했다. 언니, 이제 눈 감으셔도 돼요. 언니가 모은 재산 아이들이 잘 지킬 거예요. 그리고 언니를 기억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영자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며느리. 내가 아니었으면 순이는 영영 억울하게 갈 뻔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한 거예요. 언니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영자는 꿈을 꿨다. 순이 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거칠었던 손은 이제 부드러워 보였다. 휜 등도 펴져 있었다. 고마워, 동서.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겠어. 영자는 꿈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순이가 평생 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아침이었다.